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란 특정 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획득한 후에 수행하는 광물자원에 대한 조사와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해 결정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광물자원이란 일반적으로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비재생 자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기준서가 제정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IFRS 도입 이전에 많은 기업들이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106호 기준서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의 재무보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2007년 1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다양한 회계 관행에 따라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회계 정책을 개발하여 탐사평가 자산을 인식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서의 제정은 기업들에게 오히려 실무적으로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자 IASB는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면 탐사평가 자산에 대해 회계정책 개발 시 고려해야 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과 12의 요건과 지침의 근거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탐사평가 자산에 대해 손상 검토를 하도록 하여서 이러한 면제로 인한 영향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106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물자원의 탐사평가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탐사 및 평가 활동을 위한 법적 권리를 취득한 후에 해당 활동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하기 전까지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만 제1106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해외의 특정 지역의 광물자원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지출한 비용은 제1106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하여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제1106호에 따라 인식한 자산을 손상 검토하고 그 이후 무형자산의 개발비 등과 같은 적절한 계정으로 재분류해야 할 것입니다. 각 단계별 회계 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는 해당 기준서의 적용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만약 연구활동에 사용된 지출이라면 연구개발비 등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권리를 취득한 후라면 해당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며 각 기업이 개발한 회계 정책에 따라서 발생한 지출을 탐사평가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해진 이후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인식한 탐사평가 자산을 개발비와 같은 무형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럼 탐사평가 자산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은 이 기준서 제1106호를 따를 경우 회계 정책을 개발하여 탐사평가 자산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때 회계 정책 개발 시 경영진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제1008호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1과 12의 규정이 면제됩니다. 이는 즉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면 해당 문단에서 우선순위로 제시하는 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등을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자산으로 인식한 탐사평가 자산은 성격에 따라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예로는 시추권, 탐사권, 기타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형자산의 예로는 차량 운반구, 시추 장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모된 유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탐사평가 자산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탐사평가 자산을 최초로 측정할 때는 원가로 측정합니다. 이때 탐사 권리의 취득, 지형학적, 지질학적 연구,
탐사를 위한 시추, 굴착, 표본 추출, 기타 광물 추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지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시일 뿐이며 기업은 각 지출이 특정 광물 자원의 발견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를 고려하여 원가에 포함되는 지출을 회계 정책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탐사평가 자산의 후속 측정 시에는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분류와 일관되도록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제1038호 무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 따라 측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탐사평가 자산의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탐사평가 자산의 손상을 검토하기 위해서 해당 자산을 현금 창출 단위나 현금 창출 단위 집단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각 현금 창출 단위나 현금 창출 단위 집단은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된 영업부문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업부문이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고 영업 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한 단위를 말합니다. 손상 검토는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이 있을 때 수행합니다. 그 외로는 앞서 보여드린 부분과 같이 광물 자원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 탐사평가 자산을 타 계정으로 재분류하기 전에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손상을 검토해야 하는 사실이나 상황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탐사평가 자산은 일반적인 자산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6호 자산 손상에서 설명하는 손상에 대한 징후와는 별개로 관련 사실이나 정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예로는 탐사의 권리가 단기 중 만료되거나 곧 만료될 예정이고 갱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특정 탐사 평가를 위한 중요한 추가 지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편성될 계획이 없는 경우, 탐사 평가 활동을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량의 광물 자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지역에 대한 탐사 평가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정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있더라도 개발의 성공이나 판매로 탐사평가 자산의 장부 금액이 전액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모든 예를 나열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기업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탐사평가 자산의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면 손상 검토를 수행하며 이때 제1036호에 따라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의 차이를 손상 차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사평가 자산의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제1106호를 적용한 경우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탐사평가 자산에 대한 회사의 회계 정책, 탐사평가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금액과 영업 현금 흐름 및 투자 현금 흐름을 공시해야 하고 탐사평가 자산을 분류한 방법과 일관되는 기준서인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제1038호 무형자산에서 규정한 상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준서 제1106호 탐사평가 자산에 대한 스마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